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팀이 현재 판세를 완전히 뒤집고 트럼프가 1월에 대통령에 틀림없이 재임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법무팀은 현재 두 가지의 다른 스트래티지를 동시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스트래티지는 우선 전 뉴욕시장 줄리아니 변호사가 이끄는 문제가 있는 몇몇 주, 그러니까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등지에서 현지 정권, 현지 주정부와 그 카운티 정부가 실시한 이번 선거가 위헌이다. 그리고 그 위헌적인 선거에서 조작 투표와 그 불법 선거가 자행됐다라는 것을 그 현지 주정부의 대법원들과 또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고 이것을 승리로 이끄는 게 그 첫 번째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트래티지는 지난 주말부터 알려지기 시작을 한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이끄는 이번 문제가 있었던 몇몇 주에서 사용된 전자투표기 도미니언의 소프트웨어인 스마트매틱이 조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그거와 연결된 민주당 사람들과 그 조작한 프로그램 등의 증거, 흔적,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연루된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고 이번 선거 자체가 완전히 조작된 부정선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그 두 번째 스트래티지입니다. 이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전직 연방 검사 출신의 여류 변호사로서 아주 예리하고 무시무시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난 3년 반 동안 마이크 플린 장군의 그 케이스를 맡아서 결국은 무죄를 이끌어낸 매우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 마이크 플린 장군 케이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 플린 장군은 오바마 때 그 이라크하고 중동에서 야전군 사령관 및 많은 작전과 실전을 이끌어 오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오바마 행정부 때 현장 장군들과 그 지휘관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작은 작전도 국방부, 펜타곤과 화이트하우스에서 재가가 없으면 하지 못하게 하는데 불만을 품고 스스로 예편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선거 운동을 하니까 그 팀에 합류를 해서 같이 공화당 선거 캠페인을 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첫 번째 그 국가안보보좌관 National Security Advisor에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중간에 끝나고 임피치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관계가 있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러시아의 그 KGB 도움을 받아서 당선이 됐다라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취임하는 첫날 민주당에서 표가 되면 임피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플린 장군을 그 러시아 커넥션의 앞잡이로 몬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FBI하고 그 미국 법무부에 남아있는 민주당 충성분자들이 이 일을 꾸미고 대통령이 마이크 플린 장군을 임명하자마자 체포를 하려고 했고 체포는 못했지만 나중에 그 수를 해서 문제를 삼은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 플린 장군은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집도 팔고. 아무튼 이 케이스를 맡아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에 관한 거에 대한 그 위법 사항이다라고 제소가 된 것을 변호하다 보니까 CIA나 FBI 쪽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다른 그 스마트매틱과 관련된 정보를 이 변호사가 입수한 것 같습니다.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지난 주말에 팍스 TV와의 인터뷰에서 잠깐 밝힌 내용에 의하면 미국 민주당은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왔고 이번이 부정선거가 처음이 아니라 2018년 중간선거 때에도 이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부정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의원이 여럿 있는 걸로 증거를 잡았다. 그래서 이 모든 증거가 지금 차고 넘치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 온 미국과 전 세계가 민주당의 이 사악한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한 내용과 제가 따로 입수한 내용을 합쳐서 여러분들께 이 스마트매틱과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매틱은 1997년도에 베네수엘라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만든 겁니다. 자, 일단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선 1997년에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시에 소재한 파나그룹이라는 컴퓨터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3명이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그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바깥에 주말이나 저녁 때 밖에 나와서 그 스마트매틱이라는 그 선거 조작, 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투표자가 와서 전자투표기에다가 지문을 찍는 식으로 어떤 후보를 찍으면 그 화면상에서는 그 후보가 찍힌 걸로 되고 나중에 그 후보 걸로 표가 들어가지만 어느 시점에서든지 나중에 이것을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고 투표했다라는 흔적은 있지만 바뀐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게 조작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것을 1997년도에 그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인 우고 차베스가 돈을 대고 쿠바도 같이 돈을 대서 이것을 공산 독재를 하거나 사회주의 독재를 하는데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고 차베스가 1998년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2013년에 현직에 있으면서 죽었죠. 암으로. 자기가 돈을 대서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기 선거로 당선이 돼서 베네수엘라를 사회주의 독재를 끌고 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똑같은 스마트매틱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마두로입니다. 2013년부터 최근 그 2년 전까지. 근데 이제 뭐 자기가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2000년도에 이 회사가 미국 플로리다주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내고 선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2000년 4월 11일 날 미국의 델라웨어주에다가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 설립한 사람은 알프레도 호제 안졸라라는 사람인데 이 법인이 델라웨어에 세워지는 것은 미국의 거의 모든 기업은 본사가 서류상으로 델라웨어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이. 왜냐하면 델라웨어는 그 법인을 설립하는 조건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미국 법에 의해서 어느 주에서든 법인이 설립이 됐으면 다른 주에서도 그 사업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델라웨어에서 4월 11일 2000년도에 법인 설립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 회사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개인 투자들이. 그리고 중국이 기술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그 스마트매틱 CEO가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갑자기 영국 런던에서 SGO 코퍼레이션이라고 스마트매틱의 홀딩스 컴퍼니를 창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귀족 하나가 이제 여기에 합세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게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와 남미의 다른 나라로 이 기계들이 수출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스마트매틱으로 인해서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들을 당선을 시킵니다. 그리고 같은 연도인 2014년도에
이 도미니언 전자투표기의 대표가 클린턴 재단에 기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클린턴 재단에서 밝혔죠. 기부 받은 적이 있다고. 그리고 나서 그 2014년부터 재밌는 현상이 민주당의 그 힐러리 클린턴과 가까웠던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들이 하나둘씩 사표를 내고 워싱턴에 새로 만들어진 로비 회사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그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작년 2019년 4월에 그 현재 미국 그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장의 수석 비서관을 지내던 나딤 알샤미라는 보좌관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 4월에 거기에 합류를 했고 그 다음부터 이 선거 기계가 미국의 주로 민주당이 그 현지의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주에 이 기계가 쫙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오늘 현재의 미국의 스마트매틱 CEO는 그 피터 넷핀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현재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높은 자리에 있는 팀 멤버입니다. 이 사람은 그 예비역 그 해군이 아니고 미국의 이제 해안경비대에 그 제독으로 그 예편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 커넥션이에요. 이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이 무시무시하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이 딥스테이트들을 대상으로 혼자 초지일관 조용히 싸워가면서 드디어 마이크 플린 장군을 3년 반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낸 그런 훌륭한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 앞서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팍스 뉴스에서 이야기한 정도로 미루어 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어마어마한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줄리아니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두 번째 그 법무팀의 스트래티지는 그 각 주 문제가 있었던 미시간, 그 위스콘신, 네바다, 조지아, 펜실바니아 주에서 그 현지 주 정부와 현지 카운티 정부를 민주당이 다 거의 대부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난 그 불법 선거, 불법 투표, 그 다음에 이제 그 표 뭐 갈아치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의 증거를 수집해서 이제 그 각 주에 있는 대법원에 제소를 했고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그 연방 대법원에다가도 같은 동일한 제소를 한 겁니다. 입법행정사법부가 엄연히 그 삼권이 분리가 있는 상황에서 법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펜실베니아 헌법에 선거법이 따로 있는데 그 선거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액트 77이라고 해서 77조 법인데 그 선거 당일날 밤 8시까지 들어온 우편 투표만을 유효한 걸로 본다. 8시가 넘어서 들어온 것은 무효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디에 그 뭐 회사를 가든 우리가 슈퍼마켓을 가든 그 영업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선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뭐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데 내가 투표를 하러 갔다. 그런데 7시 뭐 59분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8시 5분에 도착하니까 8시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투표소가. 그럼 투표를 못 하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펜실바니아 주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우편물이 8시 이전에 수령을 한 것, 펜실바니아 그 투표소가 받은 것은 유효하지만 받더라도 밤 8시 이후에 받은 것은 무효가 된다. 사람이 직접 가서 선거하려고 했을 때 8시가 넘어서 문을 닫은 거랑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는 거죠. 우편으로 온 것도. 그런데 이것을 편법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국무장관이
코로나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걸 연장해 달라고 대법원에다가 펜실바니아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낸 거를 펜실바니아 대법원은 4대3으로 전부 민주당이 우세입니다. 그러니까 펜실바니아 대법원이 그래 그렇게 해 하고 이걸 판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여기서 빠진 거죠. 입법부가 법을 만들었는데 펜실베니아 행정부하고 사법부가 지들 마음대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줄리아니가 펜실베니아 그 주 대법원하고 미국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위헌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미 샘 엘리토라고 그 대법원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8시 이후에 받은 것은 따로 카운트하지 말고 따로 보관하라라고. 근데 이 명령도 어긴 겁니다. 지금 펜실베니아가.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그 네바다주에서도 선거인단 중에 하나인 멤버가 나는 이 투표를 이번 선거를 서티파이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고, 미시간주하고 조지아주에서도 그 의회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이 표를 완전히 다시 한번 그 오디트 하기 전에는, 감사를 하기 전에는 이 표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의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연일 언론은 조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이 사적으로 만든 사무실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다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가 돈을 내고 정부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아직 하질 않았죠.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 측에서는 조 바이든이 그 받은 표를 227표만 유효한 표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민주당과 언론은 290표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합의가 되질 않는 거고 소송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뒤집어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할 가능성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 15회 제 비디오 올린 것 중에 15회에 보면 그 전 민주당 전략가였던 딕 모리스의 인터뷰를 한 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연초부터 어떤 작전을 통해서 사기로 대통령의 그 조 바이든을 당선시킨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언론이 협조를 해서 끝까지 성공할 것인가라고 세운 계획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15회를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클린턴 재단과 민주당 의원들, 또 민주당 의원들의 전직 보좌관이 사표를 내고 워싱턴의 로비펌으로 옮기면서 낸시 펠로시 의장과의 연계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17회, 16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아시는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찾아뵙겠습니다.